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김두규의 국은풍수입니다. 이 김두규의 국은풍수는 이 김 교수는 조선일보의 격주간 2주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어요.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이 사람이 칼럼을 쓴 걸 보고 제가 한 10여 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분이 풍수의 근원을 알고 있는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쭉 보니까 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풍수의 원리, 상식,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멋대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풍수지리학은 미래 예측학입니다. 자연 원리 이치를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수라는 것은 흥망성쇠 운명을 운명의 미래를 이 풍수학이 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엉터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상식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것을 만약에 맡겼다. 조선일보에 기고가 할 정도라면 얼마나 큰 잘 보는 사람인가, 큰 학자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국민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정말 당연히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의 그 피해는 우리 국민도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기업도 되고 더 중요한 나라의 운명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칼럼을 보고 너무 이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안목도 없는가? 조선일보라는 대언론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가? 저는 조선일보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충고하지만 김두규 교수는 이런 칼럼을 제발 쓰지 마세요. 오늘 제가 2018년 4월 7일자에 또 김두규 교수가 쓴 이 칼럼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젊어서는 동양, 중년에는 남향, 늙어서는 서양집이 좋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논리 맞지 않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어느 때라 하더라도 그 집은 방향이 좋고 그 집이 길지면은 누구한테든지 젊어서나 늙어서나 다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을 초년에는 무슨 동양이 좋다, 중년에는 이거는요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걸 핵심적인 것만 읽어드리면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남양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풍수 격언이 있다. 경신 건강하려면 좌양을 타야 한다. 젊어서는 동양, 어른이 되어서는 남양, 늙어서는 서양이 좋다. 청소년들은 이른 아침 동쪽에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그와 같은 기상을 함양해야 한다. 그래서 동양이 좋다. 중년이 되어서는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는 좌우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한다.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남양이 좋다. 서산해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황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해가 지면 별이 떠오르는 듯 이승이 끝나면 새로운 저 세상에 있음을 깨닫기에는 서양이 좋다. 이거 정말 제가 볼 때 너무너무 황당한 소리입니다. 이거는 자기 그 생각을, 풍수의 근원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길지면은요, 누구라도 좋은 것입니다. 흉지면 누구라도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나이를 따져서 무슨
방향 감각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풍수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 다음에 좌향론은 풍수 이론 체계의 하나이다. 좌는 집이나 무덤이 등을 대는 뒤쪽을 말하고 향은 마주하는 앞쪽을 말한다. 좌향은 단순한 방향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좌는 뒤쪽 방향으로서 과거 조상을 상징하며 향은 앞쪽 방향으로서 미래 후손을 의미한다. 당연히 집이나 사옥의 경우 향이 중시된다. 그런 까닭에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생겼다. 좋은 향은 좋은 경관을 제공한다. 향의 차이를 규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빛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풍수가 이제 좌향을 중시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좌는 앉아 음택이든 묘든 그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그 등을 대는 뒤쪽을 말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이 뒤쪽은 현무입니다. 현무가 좋으면 아주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받쳐주고 협력해주고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내려오는 그 힘이 강하면, 그 뒤가 받쳐주는 힘이 강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뒤쪽에 있죠. 그러나 여기서 논리는 뭐냐면 등을 기대는 그런 거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그거보다는 풍수학자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현무라는 뒤에 받침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내룡 혈맥이라고 그러죠. 이 맥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 강력한 힘이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는 이제 그렇다고 얘기했고, 또 향은 앞으로 보는 거, 마주하는 앞쪽을 말한다. 좌향은 단순한 방향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좌는 뒤쪽 방향으로서 과거 조상을 상징하며 향은 앞쪽 방향으로서 미래 후손을 의미한다. 이것도요,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뒤쪽에 있다고 해서 조상이냐. 이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앞은 미래를 보는 자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풍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풍수의 원리는 그거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내용하고는 나름대로의 좌총력 500호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좌총력 500호가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좌총력 500호입니다. 이것을 잘 감싸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기가 모아지는 거예요. 기가 모아지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총력 500호가 좋지 않으면 기가 흩어져요. 기가 흩어지는 것은 자손들에게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몇 자리든 어느 집터든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을 보면 자손이 화목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좌는 조상이고 향은 앞으로 보는 것은 자손이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당연히 집이나 사옥의 경우 향이 중시된다. 그런 까닭에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생겼다. 이 논리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모른다는 의미하고 이 풍수 동서남북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여기서 얘기를 붙였다 이거죠. 풍수 논리를 갖다가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향이 중요한 건 맞는데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 칼럼을 보고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 김 교수라는 사람은, 이 김득유 이 사람은 정말 보면 상식 밖에, 그리고 역사적인 거를 많이 써요. 역사는 인터넷만 찾아보면 다 알아요. 그건 뭐 그대로 베껴 쓰는 거 누굴 못합니까? 이 대조선일보라는 언론에다가 이런 식으로 칼럼 쓰게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풍수지리학은 흥하고 망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 국민이 풍수를 신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 미신이라고 그러고. 왜? 비과학을 자꾸 이렇게 쓰니까 미신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김득유라는 사람이 한때는 문화재청에 그 무슨 자문위원회가 됐었습니다. 제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신청한 바 있어요. 인간문화재죠. 신청한 바 있는데 아마 그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절 보고 엉터리라고 그러면서 이걸 그러니까 채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질 못했는데 물론 다시 신청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엉터리들이 어떻게 그런 심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90점짜리도 100점을 몰라보는데 10점짜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100점을 알아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유치원생이 대학 교수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엉터리들 때문에 이 나라의 그 중요한 풍수지리학이 지금 아주 왜곡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풍수지리학을 갖다가 말이죠. 엉터리라고 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네요.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하는데요. 김득유 교수는 이 국은 풍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 가서도 이 풍수를 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칼럼을 쓰든 뭐를 해주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정당하게 저한테 오세요. 저하고 토론을 하고 둘이 만약에 토론이 안 되면 공개석상에서 하자고요. 우리 국민 보는 앞에서. 그러면 아마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리고 학문이라는 것은 지금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풍수가들이 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 한마디로만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최고라 그러면 풍수의 결론이 뭐냐? 흥하고 망하는 그런 학문이다. 그러면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인데 그 풍수가들이 운을 말한 바 있습니까? 없대요. 나라의 운명을 말한 바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라 그러면 지금 국운을 나라의 운이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 풍수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느 인터넷을 보십시오. 풍수가가 운을 말한 사람이 있는가?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라고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시라고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다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정말 누가 최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최고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그만둬야 됩니다. 왜냐? 이거 정말 내가 모르고 했다. 야, 이거 정말 저 박미찬 선생 말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왜? 자기로 인해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남의 자손들까지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저도 배울 게 많이 있겠죠. 뭐 저라고 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나 나라에 지장 가지 않도록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그 예의입니다. 예의. 우리 풍수가들이 정말 반성을 안 하고 다 나만 잘났다고 나만 옳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언제라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토론을 하는 걸 원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런 토론을 거쳐서 정말 누가 풍수의 진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우리 나라에서 써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김득이의 국은 풍수를 또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